이번 시간은 기후마을입니다. 누구나 나오셔서 기후대응과 관련된 이야기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실천담도 좋고 정책 제안도 좋습니다. 나오고 싶으신 분들은 샵 0999 문자 주시거나 오늘의 기후 밴드 가입하셔서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릴게요. OBS 교통상황실 교통소식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서하남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까지 4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구리 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차로 혼잡하고 정체되며 추가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천지남교 나들목부터 산곡 분기점까지 3km 구간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서하남 나들목 부근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하남분기점에서 서하남 나들목까지 4km 구간이 정체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구리 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주변 차로 혼잡하고 정체되며 추가 사고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산곡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천지남교 나들목부터 산곡 분기점까지 3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네. 2분 시간이 혹시 줄어들까 봐 제가 막 빨리 읽었는데요. 4부에 오늘 저희가 이제 격주로 모실까 해요. OBS 방송국으로 뉴스가 한 통 왔는데요.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 4부 이 시간은 저희가 이기관 파주 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 모시고 일종의 SF 환상소설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거죠. 타임리프. 미래에 가서 그 미래의 기후를 보고 와서 우리에게 뉴스를 전해주는 겁니다. 이기관 내일의 기후 기자님이. 그래서 이 코너는 내일의 기후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거예요. 청취자님들께서.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아하 그런 걸 하려고 했구나 하고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기관 선생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래를 살짝 보고 온 지금 현재 파주에서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기술이사를 맡고 있는 이기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도 미래를 가서 살짝 보고 왔다고 하려니까 좀 쑥스러우시죠? 네. 지금? 네, 그게 느껴져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쑥스러운데도 굳이 미래를 갔다 와서 그 뉴스를 전해주려고 하는 이런 취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기획 의도 이런 건 뭘까요? 네, 사실 오늘의 기후도 오늘의 날씨 여기에서 좀 패러디를 한 제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의 날씨를 보면서 그 전날 우산도 준비하고 추울 것 같으면 옷도 껴입고 네. 뭐 눈이 올 것 같으면 좀 일찍 나가고 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도 내일의 기후를 살펴본다면 예측할 수 있다면 그래서 위기를 피해 보기도 하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기회를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서 미래의 가상 기사를 미리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내일 비 온다 하면은 비옷 챙기고 우산도 챙기고 장화도 챙기고 하는 것처럼 미래의 기후가 이렇다 하면은 거기에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겠냐.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여러분에게 미래 기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하게 하려고 이런 코너를 기획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색하지만 꾹 참고 그러면 내일의 기후 이기관 기자님의 뉴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 내용은 전적으로 가상 뉴스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기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43년의 기사를 제가 스크랩 해왔습니다. 2043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단독 기사입니다. 밀실 불법 소고기 파티 집중 단속, 하룻밤새 남녀 30명 검거라는 기사입니다. 2043년 9월 7일 새벽 2시 서울시 사법경찰 단속반이 강남의 한 지하 공간을 급습하여 불법 소고기 파티의 현장으로 의심되는 현장을 적발하였습니다.
비밀 톡방을 열어서 불법으로 소고기를 유통해온 신모 씨는 한 달에 한 번 특정한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단속이 뜸한 시간을 틈타 이런 파티를 벌여왔고 최근 제보를 통해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한 번에 수십 명의 성인 남녀가 함께 몰래 소고기를 구워 먹는 현장은 고기 냄새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완전히 밀폐시키는 음압시설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대부분 검사, 변호사, 의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고기 배급량은 한 달에 1인당 100g 이하로 유아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양도나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마장동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소고기를 초고가에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밀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육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수사당국은 현재 법으로 금지된 직화구이 행위 등의 여죄가 있었는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와. 선생님 혹시 연습하셨나요? 어제 저녁에? 네, 아, 연습 좀 예. 했죠. 아, 정말 뉴스같이 읽으셔서 와 하면서 감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43년에 지금 우리가 마약을 몰래 하거나 뭐 금지된 무언가를 몰래 하는 것처럼 소고기를 그렇게 몰래 먹을 만큼 소고기가 지금 금지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년 후에 소고기를 이렇게 금지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소고기는 뭐 여러분 뭐 육류 소비와 이제 탄소 배출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특히 여러 육류 중에 이제 소고기가 1kg당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육종입니다. 아하. 그래서 약 30kg에서 연구에 따라서는 90kg가 넘게 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그리고 메탄가스도 배출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고기를 한번 소재로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소는 뭐 노동력이나 아니면 뭐 고기 그리고 우유 와 인류와 함께 이제 가축으로서 존재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교에 따라서는 성스러운 동물이기도 하고 뭐 네네네. 도인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가 곧 위험해진다. 이런 배경에서 기사를 이렇게 소고기를 도출해봤습니다. 금지하는 걸로 네. 박력 있었습니다. 아주. 그러면 이렇게 소고기를 못 먹게 하면은 고기를 그래도 먹고 싶은 분들은 이제 대체육을 찾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체육 비건 문화가 첫 번째는 트렌드로 요새도 자리 잡고 있고요. 얼마 전 네. 기사에는 지리산의 화엄사 스님들이 비건 버거를 출시했다고 하는 네. 기사도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콩으로 만든 대체육 시장이 점점 확대되는 것과 함께 뭐 배양육이라든지 뭐 이런 연구가 계속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근데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배양육을 만들기 위한 탄소 배출이 에너지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밝혀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 시장이 커질 것 같고요. 뭐 정부에서는 현재 저탄소 축산물 인증 제도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는 소에게 목초 대신에 해조류를 먹여서 생산해내는 그래서 약 66%의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네. 효과가 있는 서스테이너블 비프 같은 것을 출시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감축하고 좀 지속 가능한 소고기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땐 아니 소가 뭐 그렇게 특별히 탄소를 많이 배출해 하는데 먹는 초식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를 재배하면서 또 사료를 만들면서 또 되새김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탄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만약 소고기나 육류를 금지한다 하면 왜 20세기 초에 미국에서 그랬고 19세기에는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술을 한 번씩 금지하잖아요. 금주령을 내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밀주가 되는데 소고기도 이렇게 금지하면은 역시 밀소고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현장을 네. 한번 상상을 해봤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금주령이 내려졌던 적이 있습니다. 영조 때 네네. 기근이 들자 이제 쌀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술을 쌀로 만들 술 때. 만들지 말라고. 네네네네. 네. 이런 이유로 금주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정조 네. 때 다시 풀어지기도 하고 음. 이게 굉장히 오래가지는 금주령이 항상 굉장히 오래가지는 못하는 그런 경향을 우리 인간이 역사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금주령을 내려도 길게 가지 못했다. 네. 그러면은 소고기도 금지를 시켜도 이게 또 어떻게든 유통이 되지 않을까요? 미래 세계에서도. 맞습니다. 일단은 탄소 배출의 가격이 매겨지는 시대가 되면 소고기 지금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소고기의 가격이 더욱 비싸질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면 소고기를 소비하는 방식이 마치 우리가 명품을 소비하는 것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더욱 그렇게 변해갈 것이다. 아. 그 극단에는 결국은 어쩌면 소비를 통제하려는 정부나 공권력의 흐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이제 제가 배급제를 상상을 했지만 배급제가 되면 아마 또 암암리에 유통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걸 적발해내려는 노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혼재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생각합니다. 20년 후에는요. 그 밀주를 잘못 먹고 죽는 것처럼 이게 금지시키면은 음성 세계에서 더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는 경로로 만드니까 소고기가 정말 위험한 음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이게. 네, 두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르포 기사입니다. 저 두 번째 뉴스를 가기 전에 저희가 음악을 들으면서 조금 쉬었다가 갈까요? 아니면 어떠세요? 계속 이어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르포 기사입니다. 노량진 풍경이 바뀐다. 소방 경찰 공무원 채용 증가에 귀화 응시자 증가세라는 소식입니다. 네. 귀화하신 분들이 경찰 공무원에 채용이 될 것이다. 네. 2020년대 이후 학령 인구의 꾸준한 감소와 인터넷 강의 등으로 점차 쇠퇴해가던 노량진 학원가에 최근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귀화자를 위한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 대비반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요즘 노량진에 오시면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응시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집 정원이 2030년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 경쟁률이 1.0이 되지 않는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한국에 새로 귀화하여 응시하는 수험생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한국에서도 가뭄과 홍수가 반복해서 발생하면서 소방공무원 1인당 현장 출동 횟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현장의 피로도는 매우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귀화 응시자에게 공무원 시험의 문을 개방한 효과가 노량진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는 것입니다. 땡땡 소방학원의 강사 윤모 씨는 귀화 수험생의 경우 한국어 실력을 단시간 내에 키우는 것이 중요한데 일상 용어가 아닌 전문 용어를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뉴스는 정말 재밌네요. 이 뉴스도. 이게 재난 상황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더 많아지면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정원이 늘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이잖아요. 이렇게 재난 상황과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늘 거라고 본 그 상관관계는 어떤 걸까요? 네. 이걸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0년 이후에 코로나 시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 굉장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제가 있었습니다. 네네. 비상시국에 혹은 전쟁에 준하는 위기 상황 시에 국가 공권력이 자연스럽게 힘을 키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쉽게 상상하기로는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화재, 불을 끄는 데 대응할 거다. 아마 산불이 늘어나면 굉장히 바빠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홍수 상황에서도 소방공무원 비가 많이 오든 적게 오든 항상 지금도 노고를 많이 하고 계신 소방공무원들의 숫자가 당연히 늘어난다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경찰 공무원은 왜 늘어나느냐? 아까 첫 번째 기사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네. 무언가 공권력이 늘어나게 되면 공권력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 단속이나 통제를 해야 할 일들이 전 사회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경찰 공무원의 숫자도 늘어날 거다. 지금 현재 최근 5년간 2017년부터 지금 응시자가 채용 인원이죠. 채용 인원이 신규 채용 인원이 꾸준히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어요. 네.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줄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것은 지금 우리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 공무원이 되신 분들
현재 인사적체 현상과도 그렇죠. 관계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된 이후 그리고 학령 인구 감소와 맞물리면 곧 국내 한국인으로만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네요. 학령 인구가 상상입니다. 줄어들고 그리고 사실 농어촌에 가면은 지금 다문화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하면 네네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비상사태가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생기게 되면 국가 공권력이 자연스럽게 힘이 커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소요 사태나 밀란 같은 것도 예측해 볼 수 있다. 대응하는 공권력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거꾸로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의 역량이 네. 약한 곳에서는 거꾸로 밀란이나 소요 사태나 아하. 이런 것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해군에서는 해군 보고서에서는 네. 이 기후 위기를 자신들의 군사력과 연계시키는 보고서를 아하. 계속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이게 튼튼하지 않을 때, 공권력이 튼튼하지 않을 때 그런 재난이나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더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불안해질 수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부, 어떤 권력 형태가 될지를 또 상상해 보게 하는 얘기였네요. 네.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귀화 외국인들이 많이 응시를 할 것이다 하셨는데요. 역시 인구 감소 시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네,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요. 네. 아마 학령 인구가 줄어서 취직이 안 되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 없지 않을까 이런 지금 생각이 일본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본이 네. 예, 취직이 다 너무 잘 된다고.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을 갖게 될 것인가 네. 라고 하는 거는 한번 예측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모든 직업에서 기후 위기나 탄소 배출의 감축에 관련한 지식을 갖추고 있을 필요는 있을 텐데요. 네. 특히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인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이게 또 뭐 대표적이고요. 보건의료 쪽 뭐 맞습니다. 이런데요. 네네. 그래서 기후 재난을 예방하는 거하고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시급한가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두 개가 같이 가야겠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네, 흔히 이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음인데요. 제가 치과에 잘 안 가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네네. 이기관 내일의 기후 아, 기자님이 치과를 잘 안 가신다고요. 이빨이 약합니다. 그런데 무서워서 안 가는 거거든요. 놀랍네요 지금.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아니 지금 10대 어린이도 아니고 무서워서 치과를 못 가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치아가 약한데. 예. 그래서 늘 듣는 말이 이걸 예방할 때 네. 비용이 훨씬 덜 드는 거다. 그렇죠. 네, 나중에 안 하면 임플란트 돈이 비용이 더 들죠. 엄청나게 많이 들 거다. 더 아프죠.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꿋꿋하게 안 가시는. 예.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자체 예산을 제가 한번 살짝 본 일이 있습니다. 기후 예방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네. 태양광이라든지 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에 관한 예산이 있었고, 그리고 기후 위기 대응 예산 동시에 같은 과에서 올려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이 뭔가를 봤더니 취약계층을 위해서 뭐 노인정이나 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든지 뭐 에어컨을 설치한다든지 그게 하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구나. 네, 기후위기 네. 대응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한쪽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고 한쪽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일인데요. 과연 이 둘 다 기후 위기에 관련한 예산이라고 나왔는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올까 살짝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기후 위기 대응 예산에서 에너지를 쓰는 쪽에 더 많이 쓰는 것으로 나왔어요. 기후위기 대응에 예산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네, 네.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된다. 네. 예. 아마 그것까지 계산은 안 해보셨겠죠. 예. 근데 그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아무래도 좀 더 인기가 있거나 좀 더 시급해서 당연히 해야 할 대중적으로 받아들이기 좋은 예산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의 역량이 한정돼 있는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이기관 기자님이 보실 때는
예방과 대응 중에서 어디에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 걸까요? 네. 사회의 역량이 뭐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기후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예방보다는 대응 쪽에 역량을 더 투입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토목 예산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직접적으로 뭐 해수면 상승에 대응한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사회적 역량을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진도 대응해야 되고. 그쪽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그것을 막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나 이런 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훨씬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치과를 불길한 미리 예상. 안 가고 지금 아프도록 냅두면서 아프고 나면 그 다음 치료하는 진통제를 먹는데 돈을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를 하면 격주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네, 제가 미래에 잠깐 다녀와서요. 네. 어쩌면은 우울한 뉴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네. 뉴스를 많이 소개드리지 못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이 와중에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기관 내일의 기후 기자였습니다. 다다음 주 목요일이 또 기대되네요. 어떠셨나요? 오늘 준비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마룬5 Sunday in the Morning 들으면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기 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